여러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요. 아주 깊숙한 곳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취약점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은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공포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때였죠. 갑자기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립니다. 아니, 전 세계에 갑자기 달러가 말라버린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이상한 게요. 예전처럼 우리가 빚을 많이 줘서 생긴 그런 외채 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아시아는 빚을 진 나라, 즉 채무국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었는데 바로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두 가지 아주 거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흐름,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돈,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보험 자산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바로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요. 말 그대로 돈으로 산을 쌓은 겁니다.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천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쌓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돈을 굴려야 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이 있겠죠. 이들의 미션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연금이랑 보험금을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줘야 한다. 그러려면 안전한 장기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정작 자기 나라 안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국내 채권 시장은 이 돈을 다 받아주기엔 너무 규모가 작았고 얕았죠. 한마디로 그들이 애타게 찾던 길고 안정적인 우량 자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돈은 결국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규모가 큰 시장, 미국 달러도 표시된 자산들이었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그곳으로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원화나 일본 엔화로 보험료를 받아서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한다? 이건 필연적으로 엄청난 환율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환율 위험을 피하려고 썼던 방법이 나중에는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관들이 환율 위험을 막기 위해 사용한 무기가 바로 외환 스와프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래의 환율이 막 요동칠 것에 대비해서 미리 들어두는 일종의 단기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의 치명적인 균열, 그 숨겨진 결함이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자산은 10년, 20년짜리 아주 긴 장기 투자를 해놓고 이걸 지키기 위한 보험은 고작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나게 위험한 기간의 불일치,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끊임없이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소위 롤오버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비유가 딱 맞아요. 30년짜리 집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은행 가서 제발 연장해 주세요 하고 빌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평소에야 은행이 잘 해주겠죠. 하지만 갑자기 시장에 위기가 닥쳐서 은행이 미안한데 이번엔 연장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굴리는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이 아슬아슬한 쳇바퀴에 그대로 갇혀버린 거예요. 10년짜리 자산이면 그 10년 동안 무려 40번이나 3개월마다 시장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였던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조용히 숨어있던 위험이 어떻게 현실에서 진짜 위기로 폭발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2020년 3월 그 운명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시죠. 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말에요. 아시아 기관들이 맺고 있던 이 단기 달러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미 5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서 그야말로 위태위태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자그마치 5,450억 달러였죠. 그러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니까 이 단기 계약을 제공해주던 글로벌 은행들이 겁을 먹고 돈줄을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연장 못 해줘! 이러니까 계약을 연장하는 비용이 미친 듯이 폭등했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달러 실종 사태, 그 달러 자금 경색의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다른 금융 문제까지 겹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 됐거든요. 증권사들이 투자 손실 때문에 갑자기 돈을 더 내라는 요구, 바로 마진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보험사뿐만 아니라 증권사까지 너도 나도 달러를 구하려고 혈안이 됐고, 이게 달러 부족 사태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어버린 셈이 된 거죠. 2020년 3월의 이 엄청난 충격은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구나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각국 당국이 이제는 은행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이런 비은행 기관들이 가진 숨은 위험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만약에 또 이런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은행에만 달러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에 처한 다른 금융기관들에도 직접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 위기를 대비한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안전장치를 만들고는 있지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인구 고령화,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든 수익을 더 내보려는 경쟁, 이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질 거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2020년의 위기는 어쩌면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시험이 닥쳤을 때 과연 지금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